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사실 섬뜩섬뜩합니다. 제롬 파월은 벌써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도 크게 가져오고 성장도 둔화될 거다 하면서 두 번째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정말 섬뜩섬뜩한 광고예요. 경고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를 말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예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분이 말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 참여를 해서요. 여기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관세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준은 이것 때문에 양대 목표, 쉽게 말하면 고용을 최대한하고 물가를 둔화시키는 것,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양대 목표가 서로 긴장된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 말 자체는 어렵죠. 영문을 해석하니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고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고용은 쉽지 않고 물가 올라가는 건 장난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면 고용이 쉽지 않아요. 이 말이거든요. 말은 어렵게 했지만 결국 트럼프 관세가 물가를 올릴 거고, 물가를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 거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을 줄여서 저성장 고물가라는 아주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 몰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재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고를 했다는 것은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나쁜 지표를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측한 지표를 손에 들고 있는데 애둘러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을 경고를 하니까 시장은 진짜 와르르 붕괴했습니다. 오늘 떨어진 걸 보면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기술주 중심입니다. 3.07%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장 후반에 만회를 해서 3.07%지 4%, 5%까지도 떨어질 뻔 맞습니다. 516.01이 빠져서 16,307.16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 S&P 500 2.24% 급락했고요. 120.93이 빠져서 5,275.70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장막판에 회복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73% 하락했고요. 699.57이 빠져서 4만이 붕괴했습니다. 39,669.39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한마디가 시장을 와르르 붕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표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표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미국 산업 생산입니다. 2025년 3월에 마이너스 0.3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까지는 0.8%로 올라갔거든요. 1월에도 0.5%, 작년 11월에도 1.1%, 1.0% 계속 3개월 연속 플러스였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12월, 1월, 2월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지금 마이너스 0.3이니까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어떤 우려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1.4%니까 무슨 경기가 꼬꾸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3월에 1.4% 올라간 것은요. 관세가 올라가니까 소비재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가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4%가 고스란히 1.4%가 아니고요. 이제 관세가 적용이 돼서 4월부터는 굉장히 달라지고 5월도 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도 더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가 늘어난 게 는 게 아니다. 지금 지표로 보면 2023년 1월이죠. 1월에 3.0%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가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선행수요라고 보면 선행수요. 미리 소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선크림이다. 이러면 미국에서 진짜 인기가 높다고 하거든요. 1년치를 한꺼번에 산 1년치를 한꺼번에 사서 쌓아둔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사서 쌓아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말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올라가지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시장의 위협은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난리도 아니에요. 개별 지표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4천이 깨졌습니다. 3,857.17로 마감했어요. 예, 4.10% 떨어졌거든요. 못내 4월 8일에 3,562.95에서 지금 4천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난 1월 22일만 하더라도 5,468.41이었는데 미국 경제가 한 번 더 꼬꾸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꼬꾸라졌으면 엔비디아도 꼬꾸라집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100은 안 깨졌어요. 104.49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6.87%나 떨어진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지난 1월 6일만 하더라도 149.43달러였거든요. 거의 40%, 30%, 40%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 엔비디아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식들 대부분 빠졌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3.68% 떨어져서 502.31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3.68%는 많이 떨어졌죠. 아마존도 2.93% 떨어져서 174.33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주가도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2% 떨어져서 155.50%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졌습니다. 예, 3.36% 떨어졌고요. 371.61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3.98% 떨어졌습니다. 3.89% 떨어졌습니다. 194.27로 마감했습니다. 200이 깨진 거죠. 200이. 애플이 200이 깨진 거예요. 야,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소리를 하죠.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4.94% 떨어졌습니다. 241.55달러.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주식 모두 다 무너졌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공포감을 심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는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시장의 공포감으로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오죽했으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두 번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미국 경제가 떨어진다. 미국 경제가 침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립니다. 결국 말입니다. 성장과 물가,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크다. 지금 미국 시장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